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총 배점이 이제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죠.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이제 성적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표 1에서 우리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대요. 이 영어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우리 수학이 이제 D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개 점수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함수가 나왔어요. 우리 에버리지는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일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MOD 이제 SNGL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함수는 우리 최빈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stdv.s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분산을 구할 때는 var.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표준 편차하고 이제 분산이요. 이 두 가지는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뭐를 하래요? 우리 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다운도 우리가 이제 쓸 일이 없습니다.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다, 분산이다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런 함수들을 써주면 되는데 이런 함수나 우리 에버리지, 썸, 맥스, 민 그런 함수나 사용법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stdev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점 찍어서 우리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할 때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var.s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영어 점수 가지고 있는 거 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해주고 우리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영어 점수에 대해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수학은 그 옆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구하긴 다 구했는데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업이라는 이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때 우리 문제에서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써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요.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내림을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그 함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업이요. 라운드 업은 이제 올림할 때 쓰는 그 함수죠. 그때 우리가 이제 라운드다, 라운드 다운이다, 라운드 업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값으로 1, 2, 3, 4, 5점, 1, 2, 3, 4, 5 하고 이렇게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자릿수요. 자릿수가 이제 변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이제 자릿수는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까지만 일단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만약에 똑같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을 때 그때 우리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라운드업이요. 자, 우리 라운드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자릿수를 내가 3으로 지정했을 때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그거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자릿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3으로 쓰게 되면 그때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요. 2를 쓰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정수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릿수를 -1로 쓰게 되면 우리 1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주고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몇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 좀 하자고요. 해서 3, 2, 1 이렇게 썼을 때는 셋째 자리, 둘째 자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0을 쓰면 이제 정수로 표현해 주더라.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1, 2, 3이 헷갈리니까 얘는 외우세요. -1을 썼을 때는 우리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쓸 때 이제 2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식 쓴 거 있죠. stdv.s하고 이렇게 쓴 거 있죠. 요 앞에 찾아가서 얘를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다. 그 값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분산도 마찬가지로 요 함수 맨 앞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라운드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함수 var.s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분산을 구했다. 이 분산을 화면상에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2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전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stdv.s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리고 var.s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분산을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 값들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 라운드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라운드 함수와 관련된 것들은 시험 문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얘네들이 이제 헷갈리진 않아요. 헷갈리진 않지만 요 -1, -2, -3 얘네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표 2번에서 매출액이 있대요. 자, 매출액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매출액 평균보다 크거나 그랬어요. 평균보다 이제 크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표 2번을 봤을 때 매출액의 평균값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거래 기간이 나왔습니다. 거래 기간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거래 기간이 5 이상이면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5 이상인 걸 찾으래요. 그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우수 영업소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 영업소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우리 매출액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요. 거래 기간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이 사이에 보니까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거나로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개, 매출액과 거래 기간에 이 조건들을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 얘기죠. 해서 이 두 개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때는 이제 우수 영업소라고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if 함수를 이제 물어볼 때 if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번을 써줘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다 평가라는 이 칸에다가 표시해야 되는 게 우수 영업소가 됐든 공백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하는데 출력할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if를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쓸 때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는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건이 하나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거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건이 붙은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과 거래 기간에 대한 그 조건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묶어서 조건을 지금 이만큼 써주면 돼요. 해서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거짓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액의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매출액의 평균값이 없어요. 평균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avera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액이 average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5 이상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기간이 5 이상이야?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일단 평균값부터 구할게요. 여기다 이제 AVR, 하고 average라고 써주고 우리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매출액의 전체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이 매출액의 평균 구하는 거는 무조건 이 범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칸이 바뀐다고 해서 평균 구하는 그 범위가 변하진 않잖아요. 해서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구한식 있죠? 에버리지.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자, if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뒤에다 이제 if 쓰고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화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있다. 이 매출액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다라고 해주고 우리가 에버리지를 아까 구해서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액이 있다. 그 매출액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우리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거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래 기간이 이 H의 3번 셀에 들어있는 이 거래 기간이 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우수 영업소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여기는 이제 우수 영업소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세계인들을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우리 if 쓰고 조건 참 거짓이요. 조건 참 거짓.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있다. 이 매출액이 매출액의 이제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준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거래 기간이 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그때 이 두 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화 가루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화 가루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게 되면 이제 득점이라는 게 있대요. 자, 득점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득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서 만약에 거기서 나온 그 등수가 1이면 1등이다. 2이면 2등이다. 3이면 3등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하고 나머지 등수는 전부 다 이제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결과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게 가장 높은 게 이제 1등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랭크 EQ요. 자, rank.eq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인수라고 외우지 말고 요거를 이제 내 점수라고 그렇게 기억 좀 하세요. 자, 내 점수요. 여기다 이제 내 점수를 찍어주고 범위 잡아주고 이제 옵션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등수가 구해지는데 내 점수가 이 범위에서 도대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해달라.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등수를 구할 때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다면 당연히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 대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회에서는 그때 이제 초 기록이 나올 거고 그 초 기록이 낮으면 낮을수록 숫자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1등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랭크 EQ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0이다 그러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이 0 이외의 값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0 이외의 값이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0 빼고 아무 숫자나 써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1이라고 했지만 여기다 이제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 9를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되고 200을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모든 값들이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옵션 쓸 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0 이외의 값 이게 뭐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뭘 쓰면 되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옵션을 이제 0을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고요. 만약에 내가 옵션으로 이제 0 이외의 값을 쓰게 되면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옵션입니다. 그때 지금 문제처럼 점수가 가장 높은 게 이제 1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표현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지만 문제에서 내림차 순으로 석차를 구해라.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0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1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그러면 내림차순은 내리막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 그러면 우리는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죠. 해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오르막길 생각하세요.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이죠. 해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오름차 순으로 우리 순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순위를 구할 때 오름차 순을 구해라, 내림차 순을 구해라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말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 한번 구해볼게요. 는이라고 여기다 써주고 이제 여기다가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내 점수 찍어주면 됩니다.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에 우리가 석차를 순위를 이제 구할 거라 첫 번째 있는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되겠죠. 해서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높은 게 이제 1등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면 되는데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죠? 해서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석차가 나올 텐데 그때 이 범위요. 이 전체 범위,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도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이만큼을 잡아줘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도 이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 사람의 점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세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때도 내 점수 95점, 이 95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은 딱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가 이제 5등이래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9등까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순위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때 나온 그 순위가 1이면 1등이다. 2이면 2등이다. 그리고 3이면 3등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만들 때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추즈라는 함수도 보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요. 추즈라는 요 함수는 제가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거기에 인수에다가 제가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제가 만약에 A다. 그 다음에 이제 B다. 그 다음에 이제 C다. 그 다음에 이제 D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얘의 뜻이 추즈가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선택해라. 뭘 선택하냐? 내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 그럼 이제 A가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2를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 3을 쓰게 되면 C가 나오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숫자 1 대신에 랭크 EQ 지금 방금 구한 이 순위이죠. 이 순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요 1이라고 쓴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때 이제 순위가 1이 나오면 이제 1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A 대신에 우리가 1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2등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요 B라는 요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됐는데 요 B 대신에 우리가 2등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순위가 이제 3이 나왔다. 3이 나왔을 때는 3위일 때는 이제 3등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C라는 데이터 대신에 우리가 3등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등, 2등, 3등을 이제 출력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추주함수 요거 이제 써볼게요. 자, 지금 요 랭크 EQ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추주라는 요 함수요. 추주라고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한 그 순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때 이제 내가 구한 그 순위가 만약에 1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 나는 이제 1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순위가 2라는 값이 나오면 이제 2등이라고 출력해달라.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순위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제 3등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쳤더니 이제 밸류라고 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1등일 때 1등, 2등일 때 2등, 3등일 때 3등 요거 1, 2, 3등은 맞게 나오는데 나머지 결과값이 전부 다 이제 밸류라는 이 오류 값이 떴습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이제 등수 1, 2, 3등 빼고 나머지 등수가 이제 4등부터 9등까지 있겠죠. 그러면 4등일 때는 네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3개 데이터만 썼다고요.
만약에 순위 구했더니 4가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 데이터를 출력했는데 네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작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랭크 EQ에서 나온 그 결과가 만약에 5다 그러면 5일 때는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다섯 번째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딱 3개만 작성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해서 이 함수를 쓸 때는 지금 우리 등수를 아까 구해봤을 때 1등부터 9등까지 있었죠. 해서 우리 랭크 EQ에서 만약에 4라는 그 값이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빈 공백 출력해달라. 만약에 6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7이가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8이 나오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9가 나오면 빈 공백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썼더니 이제 value라는 오류가 없죠. 그리고 체육엔드를 쭉쭉쭉 하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choose라는 그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순위를 구했을 때 그때 1등이 나오면 요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만약에 2가 나오면 2등이라고 출력해달라. 3이 나오면 3등이라고 출력해달라.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그리고 7등일 때, 그리고 8등일 때, 9등일 때 하고 우리가 9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9등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뒤에 거 이만큼을 다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택배 요금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택배 요금표가 있고 그리고 지역 번호표가 있대요. 지역 번호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제주까지 그 택배 요금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은 이제 인천에 출발하고 도착은 이제 제주로 도착을 한대요. 그때 이제 인천에 출발해서 제주로 도착하는 그 택배 요금이 얼마냐 그거 이제 구해라 그거예요. 지금 이 택배 요금표에 보니까 요금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도착한대요. 그러면 그때 금액이 이제 9,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9,000원 하고 그 값을 이제 구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 출발한다 그랬어요. 인천에 출발하니까 인천 이거를 이제 찾아도 되겠죠. 인천에서 출발하고 제주에서 도착을 한대요. 제주에 도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 9,000원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천이라는 거를 내가 행으로 쓰든 열로 쓰든 상관없죠. 이 제주를 내가 행으로 쓰든 열로 쓰든 상관없죠. 그래서 내가 인천을 만약에 행으로 쓴다. 그러면 인천이 지금 여기 이 행에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주거를 이제 내가 열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천을 열로 쓰게 되면 지금 이 인천하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 중에서 제주를 이제 행으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찾아서 9,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겠죠. 내가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요. 내가 요금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만큼의 범위 잡고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요.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생김새가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범위 행 열이요. 그러면 내가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이만큼 범위를 잡을 거예요. 범위를 잡고 그리고 행번호, 열번호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인천하고 제주 이걸 가지고 이제 행번호, 열번호를 구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이 인천을 내가 행번호로 쓰게 되면 인천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번호가 2로 돼 있죠. 그리고 제주는 이제 우리 4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4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도 이제 9,000원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인천이 2번이고 제주가 4번이니까 내가 범위를 이만큼 지정해 놓고 4행 2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도 되겠죠. 4행 2열의 값을 갖다 줘도 9,000원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인천을 이제 행번호로 쓰든 열번호로 쓰든 상관없어요. 이 제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행이 될 거고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열로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 서울이다 그러면 1행 1열에 있는 거죠. 1행이고 얘가 1열이에요. 서울은 그냥 무조건 행 번호로 쓰든 열 번호로 쓰든 간에 무조건 그냥 1이 나오면 되고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은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이 행에 있죠.
그리고 열 번호를 보게 되면 이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2번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광주는 내가 이거를 행번호로 쓰든 열번호로 쓰든 상관없어요. 행번호로 봤을 때 3행에 지금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번호로 봤을 때도 3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다 그러면 제주라는 것도 4행에 있죠. 그리고 4열에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 번호표에서 일단은 이 번호를 먼저 추출해야 됩니다. 이 번호를 먼저 추출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행 번호로 쓰든 열 번호로 쓰든 그건 이제 우리가 식스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지역 번호표 요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다 번호다 해서 우리 지역마다 이제 번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인천에 가지고 계산할 거면 인천이 지금 이 지역 번호표에서 인천의 번호가 몇 번인지 그 번호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지역이 지금 행으로 들어있고 번호도 행으로 들어있죠. 이런 이제 표를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hlookup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hlookup이니까 행 참조할 거니까 행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true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hlookup에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찾을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래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이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거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인천을 찾든 아니면 제주를 찾든 뭘 찾든 간에 아무튼 이 범위에서 인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제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hlook 요 함수를 쓸 때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한 칸만 딱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정 셀을 찍거나 특정 영역을 잡았을 때 우리가 뭐 절대 참조를 할래 말래 그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우리는 어차피 체육인들을 안 할 거니까 달러 기호를 안 붙여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천에 대한 그 번호 2번이죠. 요 2번을 한번 추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h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hlook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천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예요. 두 번째 행에 있는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 지정했을 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번호들을 싹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해서 행 번호를 지금 2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은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인천은 지금 2번에 있으니까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지금 방금 쓴 거 요 hlook 있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것도 찾자고요. 제주 거 찾을 때도 똑같이 이 범위에 찾겠죠? 이 범위에서 제주 거를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제주를 찾을 때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hlookup에서 여기만 우리가 아까 인천 찍었던 거 있죠? 그것만 이제 제주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이제 도착에 제주라고 써져 있는 요 I의 26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제주는 이제 4번에 있다. 4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묶어줄 건데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이제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택배 요금표에서 요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식 쓴 게 우리 이제 지금 제주 잡은 거죠. 제주의 이제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주 번호를 지금 행 번호로 쓸게요.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아까 인천에 대한 그 번호 구한 거는 제가 아까 복사를 해놨죠. 그 이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지금처럼 인덱스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고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제주에 대한 그 번호 구해놓은 거, 그 번호가 이제 4번이죠. 4번. 해서 요 앞에서는 이제 4라는 값이 결과값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지금 구한 게 우리 인천의 번호예요. 우리 인천 번호가 2번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결값이 2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에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우리 4행 2열의 값을 갖다 주세요. 그럼 4행이 2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2열이요. 2열 그러면 지금 이 인천이죠. 그러면 이제 9,000원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9,000원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돼요. 지금 앞에다가 제가 지금 I의 26번을 찾아라, 뒤에다가는 H의 26번을 찾아라, 그거죠. I의 26번에는 지금 제주가 들어있고 H 26번에는 인천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써도 되겠죠. 행하고 열이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뒤에서 요거 인천 구해놓은 거 있죠? 인천의 번호 구해놓은 거 요거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그 앞에 이제 컴마 하나 지워주고요. 그리고 I의 26번에서 요거 찾은 게 제주 번호죠. 제주를 이제 열로 보내버릴게요. 해서 앞에 가서 이제 붙여넣기요. 해서 지금처럼 요렇게요. 요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눌러도 지금처럼 9,000원하고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찍어주고 그 뒤에서 행 열이요.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하고 열 번호를 이렇게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는 위의 식에서는 지금 제가 제주라고 찾은 거를 제가 행 번호로 쓴 거고요. 그 뒤에서 인천을 이제 열 번호로 쓴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 식에서는 제가 인천 찾은 거를 제가 행 번호로 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 제주 찾은 거를 우리가 이제 열 번호로 쓴 거죠. 여기서 이제 행번호, 열번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정답을 이렇게 쓰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에서 회원 코드라는 게 있고 가입일이라는 게 있대요. 자, 회원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입일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입 기간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가입 기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가입 기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2000 더하기 회원 코드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요. 회원 코드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가 요 빼기하고 빼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 20이다 하고 요 값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회원 코드 생긴 게 20일이다 그러면 2021년도 그걸 이제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20이라고 써 있으면 2022년이다. 그걸 보고 얘기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2000에다가 그 회원 코드 세네 번째 그 문자를 이제 더하래요. 더해서 그렇게 이제 연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입일의 연도 그거를 이제 빼래요. 우리 가입일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연도만 이제 추출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이제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제가 미드 함수 가지고 먼저 데이터 회원 코드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문자를 꺼내 올게요. 자, 미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원 코드가 있다. 이 회원 코드에서 몇 번째 데이터부터 세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꺼내달라. 두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1 하고 이렇게 꺼내왔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죠. 이렇게 이제 꺼내온 거에다가 그렇게 이제 꺼내온 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2000을 더해주래요. 그러면 요 앞에 미드 함수 앞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2000 더하기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2021년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결값이 맞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잖아요. 요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에 연도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해서 요 식, 지금까지 썼던 이 식을 싹 다 이제 가로로 먼저 묶어주면 됩니다. 문제의 수도 묶여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묶어주고 거기다 이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냐? 가입일에 이제 연도를 빼라. 가입일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가입일의 연도만 추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가입일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일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가입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입 기간 요거 이제 구하는 식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가입 기간이 구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문제 시킨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가로 열고 2000 더하기 가로 열고 2000 더하기 그리고 회원 코드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담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는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뒤에 이제 가로 닫는 것도 있죠. 가로 닫는 것도 똑같이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빼기 가입일의 연도에서 우리가 가입일에서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묶어서 가입일의 연도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서로 빼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 때 나 함수 형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함수 형식 먼저 외워야 되겠죠. 외우고 나서 함수를 지금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 해서 쭉쭉쭉 계산했지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채우기 엔드를 이용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직접 식을 써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제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